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였나. 고품격 진실탐사 정치 특화 방송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늘은 안동이 낳은 4대 천왕 팟캐스트계의 이건희 이동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보는 눈이.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팟캐스트계의 이건희, 안동이 낳은 시사평론계의 슈퍼스타 이동영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거 쉽지 않네요. 네. KBS 주차장 좀 넓히세요. 예, 다음부터는 VIP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예. 김경수 지사가 유죄 나왔네요. 2년 실형 받았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법정 구속은 면하기는 했는데. 법정 구속이야 뭐 방어권 차원도 있고 예. 현직 도지사이기도 하니까 예. 안 될 거라고 봤는데 예. 저는 처음에 아마 그 1심과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서 예.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막상 결과를 보니까 너무 고개를 좀 갸웃거리게 한다. 그러니까는 확실한 증거는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심이 비난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보인다였잖아요. 재판을 보인다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형사소송법상 예. 확실한 증거가 아니면 예. 맞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면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니까요. 그렇죠. 형사법은.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뭐 공선법은 무죄가 났는데 업무방해가 유죄잖아요. 예. 근데 업무방해 확실한 증거를 판사가 제시했느냐? 예. 그건 아닌 것 같다고. 보면 그 드루킹 일당들이 시연을 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냐 안 있었냐가 가장 중요한데 예. 그 소유하는 산채는 있었다. 그러나 예. 그 시연하는 데는 없었다가 김경수 지사 측 주장이고 그렇죠. 반대되는 것은 봤다는 건데 재판부에서 확실히 거기에서 시연을 봤다는 증거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시간에 다 같이 있었으니까 봤을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것도 드루킹 일당의 증언을 가지고. 근데 예. 드루킹 일당의 증언이 계속 수시로 뒤집혔잖아요. 이거는 판사도 인정한 거예요. 예. 수시로 증거가 뒤집힌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그런 증언이 조금 뒤집혔다 해서 전체적으로 다 거짓말로 볼 수 있냐? 그건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판사가 선택적으로 거짓과 진실 중에 뽑았다는 거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야. 또 하나 결정적인 예. 거는 예. 뭐 다른 거 다 때려치우고요.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이 났잖아요. 예. 업무방해로 징역형 나오는 거 봤습니까? 아니 근데 난 방금 말씀하셔서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은 제가 수천 개의 판결문을 읽었지만 이건 좀 이상한데.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처음입니다. 예. 업무방해로 징역형은. 말 그대로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잖아요. 그치. 댓글 조작을 해서. 예. 그래서 업무방해가 징역형? 좀 이상하네. 벌금형밖에 안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거겠죠. 예. 공선법상은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은 지사직 박탈이잖아요. 예. 근데 업무방해는 또 그렇지가 않다고. 이건 벌금 나와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업무방해를 징역형 2년으로 하면서 판결문에 민주사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뭐 비리를 위반한 선거에 개입 뭐 이랬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무리하게 이렇게 연결해서 업무방해인데 징역 2년이다. 그게 이해가 좀 안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어요. 또 공모 부분인데 결론은 네. 재판부가 김경수와 드루킹 일당이 공모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댓글을 써가지고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드루킹 일당이 쓴 댓글 중에 한 30-40% 네. 정도는 문재인 욕하는 거였다고. 그래요? 네. 그건 판사가 인정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댓글 조작을 한 게 아니고 뭐로 한 거죠? 그렇게 된 거지. 예. 그러면은 그게 공모가 되느냐? 김경수가 문재인 욕하라고 지시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판사가 요거는 요거 요대로 빼고 요거는 공모가 아니고 요거는 공모다 이랬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 이 판결이. 아니 공모라는 게 조직적으로 뭔가를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완벽하게 깔끔하게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쓰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판결 좀 갸우뚱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예. 김경수 지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선법은 벗었으니까 절반의 지시를 밝혔다 그 이유가 그거거든요. 공선법은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법원에서 한번 다퉈보겠다 이 생각인 것 같은데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대법원에 갑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거는 왜 무죄가 나왔나요? 드루킹 측근에게 이게 샌다이 그쪽에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 요 혐의였죠. 그러니까 뭐 내가 댓글로 당신들 도와줄 테니까 예. 만일 대통령 되면 나를 그 자리 달라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 드루킹이 추천한 사람을 김경수 지사가 한번 청와대 넣어봤더니 청와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거다. 그리고서 연락 안 됐다. 뭐 이런 건데 아까 제가 그 공모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공격 댓글이 있었다 그랬는데 네. 그 나중에 이 드루킹 일당들이 김경수 지사도 공격하고 대통령도 공격을 해요. 그래서 괘씸하다. 우리가 복수해야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자리를 안 주니까 100만 원 그거 안 받은 건데 받았다고 하고 그 얘기도 한번 하자. 뭐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게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결국은 또 아무것도 뭐 얻은 게 없는데. 그렇죠. 뭐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뭐 총영사직은 달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이쪽에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면. 아니면 그만이죠. 예. 네. 그러면 뭐 죄는 안 되는 것이고. 그거 뭐 허세로 달라고 그럴 수도 있는 문제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이거 가지고 뭐 여야가 반응이 엇갈리긴 합니다만. 뭐 여야는 당연히 그렇게 있겠죠. 지금 당장은 이게 크게 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고. 예. 다만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 구도에는 좀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잠룡 중에 하나였잖아요. 이번에 무죄가 났다면은 대선판에 좀 요동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예. 유죄가 났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는 대선판에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이게 또 2심 재판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예. 뭐 중간에 재판장도 바뀌고 뭐 하면서 22개월인가 걸렸더라고요. 예. 대법원 판결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판사들도 이게 2심이 오래 걸리고 이러한 이유도 어떤 판결을 나도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부담되죠. 부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재판 끝나고 나서 난 이런 경우도 처음 봤는데 예. 우리 그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 예. 이 담당 판사 띄우기를 또 하더라고요. 뭐 입술에 뭐가 나고 뭐가 나고 이런 예.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리고 예. 과거 판사 보니 뭐 예. 과거 판결을 보니까 막 박수 보낼 만한 이런 걸 막 판결 나자마자 김경수가 유죄 받았는데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리 판사님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이고 고생했는데 이걸 막 쓰더라고. 그것도 그런 거잖아요. 욕하지 말은 거잖아. 소심하기도 하고 여론에 굉장히 신경을 안 쓰는 듯하지만 신경을 굉장히 쓰세요. 그래서 예. 판결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 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올해만 넘어가면 예. 당장 대권 에이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봤을 때는 김 지사는 이 대선 에이스 한복판에 들어오기는 이제는 좀 어려워지지 않았냐. 이번에 무죄를 받았어야 그렇죠. 가능성이 좀 있지 시간이? 않나 싶어. 그렇습니다. 시간상 그래요. 그러면 이낙연, 이재명 두 후보 외에 예. 제3의 후보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두 후보만 손잡고 그냥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경수 지사 앞에 떨어진 것은 예. 대법원에서 어떻게 하면 무죄 날까가 이거거든요. 대통령은 다음이에요. 다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이번에 무죄 났으면은 뭐 내년에 캠프도 꾸리고 하겠죠. 근데 이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예. 지금으로서는 이낙연, 이재명 양강 구도가 계속 갈 거다. 근데 제가 지난달 이슈 오도독에 나와서 예. 다크호스는 김병수다. 그 이야기 예, 했죠. 예. 김병수가 무죄 받고 돌아오면 이 솥발처럼 삼국지처럼 3파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김경수가 돌아오면 이재명은 좀 더 유리한 고지로 오를 것이다. 그런 예측을 제가 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왜냐면 그래가지고 48만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김경수 지사가 친문의 적자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이 싫어서 이낙연에 가 있는 친노 친문들이 김경수로 빠질 것이다. 그럼 3파전이라고 그랬는데 한 달 만에 약간 또 바뀌었어요. 예. 아니 상황이 바뀐 거니까 뭐 재판 결과니까. 뭐. 재판도 그렇고 예. 지금 현재 시점 김경수라는 그 다크호스를 빼고 예. 양강 싸움으로 봐도 지금 좀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양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바뀌었습니까?
한 달 전만 해도 이낙연, 이재명 했을 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이 높았습니다. 예.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압도적으로 이재명보다 이낙연 지지가 높았어요. 어. 근데 한 달 만에 이거를 한 자릿수로 좁혔습니다. 이재명이. 아, 그래요. 굉장히 좁혔어요. 그러니까 어. 이재명의 제일 큰 아킬레스건은 친노 친문의 마음을 못 얻은 거였거든요. 그렇게 또 보도가 많이 됐었죠. 많이 됐고 예. 지난번 경선에서 본인이 실수한 것도 있고 본인은 인정했습니다만 너무 세게 물어뜯었다고. 예. 그런 거에 있어서 아, 그런 워딩을 직접 했어요? 본인이 내가 경솔했다고 얘기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미 뭐 이미지를 예. 박혀버렸는데 어떡합니까? 예. 그래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땐 자기가 이길 줄 알았거든. 아,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일부 언론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래도 친노 친문에 어떤 적자 비슷한 사람을 내세울 거다. 예. 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그 친노 친문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주장은 친노 친문의 권력욕은 엄청나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협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자기들끼리만 해먹을 그렇지. 거야. 그런 뉘앙스잖아요, 그게. 그래서 어떤 후보도 반드시 낼 거다. 다른 개파한테 주지 않을 거다. 뭐 이낙연, 이재명은 절대 만족 못해. 예. 무조건 할 것이다. 뭐 예. 그런 얘기가 정권 초기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조국 얘기 나왔고 유시민 이야기 나오고 김경수 이야기 나왔던 거예요. 아. 근데 지금 다들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금 최 기자가 하는 그런 말은 또 왜 나왔냐면 이 민주당 경선에서 친노 친문은 져본 적이 없어요. 거의. 아,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네, 정동영 이후로는 승률 거의 100%입니다. 진 적이 거의 없다고. 뭐 그렇기 때문 헤게모니를 잡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예. 그랬는데 아까 제가 말한 것 좀 이어가면 이낙연, 이재명 그 민주당 내 또 친노 친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낙연을 훨씬 지지했는데 이거 지금 굉장히 많이 좁혀졌단 말이죠. 예. 이건 뭘 뜻하는지 봐야 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또 하나 대통령은 그 시대 민중들이 원하는 지도자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지하는 건 빼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지도자상을 원하냐.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저렇게 대대적으로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예. 대통령 권력도 잡았고 지방 권력도 잡았고 의회 권력까지 잡았는데도 민주당은 힘을 못 쓰고 있어. 예.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은 예. 어떤 지도자상을 원하겠느냐 봤을 때 예. 이재명 같은 카리스마 있고 뭐 할 건 하고 요거도 먹어도 이런 걸 더 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센 사람. 센 사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친노 친문 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낙연에서 이재명 쪽으로 많이 넘어온 게 아니냐 그런 분석이 가능한 거겠죠. 센 사람 하니까 갑자기 센 언니가 생각이 나는 거는 나는 뭐 왜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 추미애 법무부 예? 장관 예. 전체적 국민 여론은 좋지 않아요. 어. 추미애가 너무 막 나간다. 예. 고집 부린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예. 민주당 지지자들은 열광하거든. 저렇게 해야지. 추미애처럼 해야지. 그렇죠. 근데 이제 보수지들에서는 추미애 장관을 정말 싫어하죠. 예. 그리고 맹렬히 타격을 하더라고요. 뭐 서울시장 후보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거는 추미애 나오라 그래라. 추미애가 제일 좋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뭐 언론에서 워낙 물어뜯은 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만 민주당 지지자는 안 그렇다니까. 너무 좋아한다니까 이런 모습을. 아니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는 나는 친문인데 이재명을 지지한다 또는 이낙연을 지지한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설문조사가? 그렇게 물어보지 맞는데 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민주당 지지자들 네. 내부에서 아니면 진보층 지지자들 이렇게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민주당 내 지지자들 그 전까지만 해도 이낙연이 예. 훨씬 앞섰단 말이에요. 두 자릿수 이상 앞섰다고 이재명을. 근데 이게 한 자릿수로 거의 좁혀졌거든 지금. 그렇구나. 아니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친노나 친문이라는 그 세력 또는 지지자들의 정체성이 있는 것인가. 그게 혹시 유동적이거나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들을 야 당신들은 친노 친문이야. 이것도 보수 언론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 같기도 해서. 그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예. 제가 아까 당내 경선 친노 친문이 져본 적이 없다 했잖아요. 예. 근데 당내 경선 할 때 친노 친문만 상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문도 하고 민주당 당내 경선은 항상 국민 여론을 같이 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친노 친문 정서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정서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친노 친문만 따로 이렇게 놓을 필요도 없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거야. 과반 이상 됐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뭐
대통령 경선도 국민 경선으로 치를 거 아니에요. 당원, 대의원 하지만 가장 많은 건 또 일반 국민들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진노 친문이 아무리 우리 개파 사람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그 세간의 뭐 그런 의혹처럼 예. 그래도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어떤 누구를 지지하면 이길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거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경수 예. 지사가 살아 돌아오지 못한 건 현지 시점까지 예. 아쉬운 건 뭐냐면 예. 이낙연, 이재명 합쳐봐야 40%밖에 안 돼요. 어쨌든 합쳐봐야 40%밖에 안 된다. 네, 어쨌든 나중에 대통령 선거는 예. 진영 대 진영 싸움이지 인물 대 인물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대통령판은 어쨌든 51대 49로 이기는 거니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네. 40%밖에 안 되고 야당 합치면 한 20% 정도 된다고. 윤석열까지 포함해서 예. 한 20%쯤 되잖아요. 예. 그런데 김경수가 살아 돌아오면 40에서 한 아무리 못해도 3에서 5는 올릴 수 있다고. 이 전체 파일을. 외형 자체가 그렇죠. 커지는 거구나. 당연히 커지죠. 그 지금 누구를 지지합니까 했을 때 지지한 사람 없으면 절반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30에서 절반 많으면 그러면 김경수를 지지하지만 나 없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 파일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3파전 했을 때 나중에 합종 연연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이 좋은 건데 훨씬 유리한 후보가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예. 지금은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낙연 이재명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룰을 하려고 국민의힘이 머리 아프죠. 아, 그래요? 아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장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두 개를 다 이기고 나면 훨씬 뭐 압도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두 개를 다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해서 지금 안 보이는 후보가 떠오를까요? 아, 문제는 지금 안 보이는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지멸렬 하는 것도 예. 첫째는 대안 세력이 안 된다는 것. 민주당이 못하는데 그럼 당신들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어? 이런 예. 의문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비호감 정당. 음. 비호감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음. 국민의힘 쪽에서. 예. 그러니까 그 비호감이 있는 거 이걸 깨지 못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인데 예.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권 주자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국민의힘 사람 아니잖아요. 아니, 가면 어떻게 할 거야? 못 갑니다. 아, 왜 못 갑니까? 제가 이거 늘 말씀드리는 건데 예. 국민들 전체적으로 설문조사했을 때 예. 가장 불신하는 집단 1위는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치권입니다. 아, 예. 늘 정치권을 불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열광할 수밖에 없는 DNA를 우리 국민은 갖고 있어요. 아, 맞다. 그래서 안철수 신드롬 같은 게 불어오는 거죠. 문국현도 그랬고. 문국현도 그랬던 거고 예. 반기문도 그랬던 거고 예, 정치권 밖에 있어 열광합니다. 박수 치고 예. 당신 같은 사람이 정치해야 된다고. 근데 그 사람이 정치로 들어오는 순간 지지율은 반토막 납니다. 그렇죠. 왜? 정치권을 불신하니까. 너도 근데 들어왔네? 들어와 해놓고 들어오면 싫어한단 말이에요. 너도 같은 놈이네. 그렇게 됩니다. 너도 뭐 묻었네. 진흙탕 싸움에 왜 들어가? 진흙 묻었네. 너. 그래서 지금 윤석열 17%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들어오는 순간 8%로 쪼가들어요. 그렇구나. 두 번째, 예. 이 혹독한 검증 과정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거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밖에 있는 사람 인터뷰할 때 나쁜 얘기 씁니까? 안 쓰지요. 특히- 의사인 안철수, IT 기업인 안철수의 나쁜 얘기를 왜 씁니까? 안 쓰지. 그렇죠. 들어오는 순간 근데 기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겁니다. 나쁜 것들. 근데 윤석열은 지금 너무 많이 있어. 쉽게 찾을 걸? 그런 검증의 과정을 과연 통과하느냐. 예. 세 번째, 내년 7월까지예요, 이 임기가. 예. 근데 제가 내년 되면 바로 대권 레이스 시작된다 했잖아요. 예. 7월에 7월에 임기가 끝났는데 8월부터 어떻게 대권 레이스를 한다는 겁니까? 아, 너무 늦다. 너무 늦죠. 반기문급도 아니고 반기문은 굉장히 좀 시간을 많이 끌어가지고 예. 일부러 이제 검증 시간을 늦추려고 했었던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래도 안 됐는데. 예. 그래서 힘듭니다.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윤석열이 이렇게 17%씩 계속 따박따박 자기의 지지율을 갖고 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예요. 국민의힘은 악재고. 왜냐면 윤석열이 이렇게 갖고 가면 예.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을 그런 포지션을 다 뺏어갔단 말이에요. 윤석열이. 내년 8월까지 이렇게 뺏어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머리 좀 있는 사람들은 예. 이제 슬슬 윤석열과 거리를 두려고 하죠. 그렇구나. 네. 아니 못 그러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뭐 야권 재편론 꺼내고 이런 것도 아 지금 무주공산이구나 들어가서 내가 먹을 수 있네 이런 아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안철수 대표는 뭐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려고 서울시장 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의힘은 들어와 해서 서울시장 나가래. 그것도 1년짜리. 내 그런 들러리를 못 쓰겠다. 나는 대통령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안철수 대표는 저기 국민의당 쪽에 있으면 죽었다 깨나도 100년이라도 대통령 못 됩니다. 무조건 제1당이나 2당으로 들어와야 돼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신이 들어오지는 못하니까 예. 그러면 자 전부 다 합치자. 그렇죠. 그래서 재편론 이야기하는 재편은 거죠. 전부 다 합치자. 예. 근데 국민의힘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들어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김종인 위원장도 이게 무슨 소리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몰라요. 했는데. 한 20석이라도 갖고 있으면 그래도 대화라도 해보지. 지금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고 옛날에 그 대한민국 선거판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박찬종만 들어가면 당이 깨진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아유 박찬종 선생님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예. 그리고 진짜 예. 그 양반이 들어가면 당이 다 깨졌어. 예, 그랬어요. 어떤 이유에서 간에. 예. 자, 똑같이 한번 보십시오. 안철수가 들어가서 당이 온전히 살아남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안철수가 들어가면 그 당은 다 깨집니다. 결국은 다 깨져요. 음. 이번에도 또 혁신 어쩌고 나오고 또 깨겠다는 얘기잖아요. 이 혁신이 창조적 파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를까요? 파괴를 일단 해야 돼. 민주통합당 있을 때도 예. 문재인 당시 대표가 다 들어주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혁신전대. 그래요.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고 자꾸 혁신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안 됐잖아요. 지금도 혁신 플랫폼. 그럼 뭐 어떻게 하겠다고 그거를. 근데 이제 그냥 해쳐워야 하는 거지. 그게 무슨 혁신이에요. 그러네. 근데 정치인 후보는 없는데 이제 솔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기업인 쪽에서 예. 경제계 쪽에서 김종인 대표가 이 좀 봐둔 사람을 깜짝 영입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국민의힘에 후보가 없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깜짝 영입 하려면 뭐 안철수 당시 예전에 안철수 정도의 어떤 인기나 그렇죠. 호감도가 있어야 되는데 신드롬은 있어야지. 예. 지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을 하더라도 깨끗한 기업을 운영하든가 예를 들어 그렇죠. 안철수 무국회는 그게 가능했어요. 그랬죠. 떼묻지 않았다. 예. 비리도 없었고. 근데 지금 기업인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씩 다 걸릴 텐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왜 옛날에 왜 홍석현 대망론도 있고 그랬잖아. 그 대방론에서 그쳤잖아요. 쉽지 않네 국민의힘도. 근데 여하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부산은 거의 지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부산시장부터 놓고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예. 부산시장 후보군들이 많은 거죠. 내가 국민의힘 간판만 달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예. 예. 그래서 이제 과거에 뭐 서병수 의원이랄지 이원주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 이름이 다 나오고 있는데. 근데 현직은 나가는 게 좀 부담될 거예요. 이건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민주당이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선거에 현직이 나간다 그러면 지금 의원직을 던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건 부담이 좀 될 거예요. 근데 국민의힘은 더 부담되지. 지금 의석이 반토막밖에 안 되는데 민주당에 예. 그걸 버리고 간다? 예. 그럼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쉽게 결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또 이게 마지노선이 100석이거든. 예. 개헌 그렇죠. 저지선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그러네. 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걸 이용해서 현역을 안 내보내려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달에 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역이나 이름 있는 사람이 나가서 당선되면 그건 김종인의 힘이 아니잖아요. 김종인 파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당선된 거지. 그래서 현역 배제 원칙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놓는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추천한 새로운 인물. 서울이든 부산이든. 예. 그래서 하프만 하면은 뭐 그렇죠. 성공적이니까. 근데 그렇죠. 부산도 지금은 어렵습니다만 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부산에서 그렇게 안 나오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좋은 카드가 있잖아요. 뭐 강한 힘을 가진 여당 후보. 강한 힘을 가진 여당 후보. 예. 그거 지금 계속 지지부진 안 되고 있는 그 공항. 공항. 한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책임지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겠다. 아유 정치하면 큰일 내실 분이야. 큰일 내시면 무조건 한다 그래 막. 아니 서울시장은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장은 금태섭 전 의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무당으로 뭐 무소속으로 나온다고요? 무소속으로. 그럼 지는 거지 뭐. 아니 이렇게 하다가 좋지 뭐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표 뺏어 먹고. 아니 이럴 수 있지. 너무 싫어가지고 어느 정도 한 뭐 5%나 10% 정도 이렇게 지지율을 얻은 다음에 민주당은 나왔으니까 너희들에게 마지막 복수의 칼을 들이미는 거는 국민의힘에게 뭐 힘을 실어주는 것이야. 뭐 이러면서 마지막에 딱 이렇게 손들 수 있잖아. 같이 둘이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는 없을까요? 그 뭐 전혀 뭐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예를 들면 예. 금태섭 의원이 예. 왜 그동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조중동에서 금태섭 의원 SNS에 글 하나 써주면은 앞에다 실어주고 했냐면 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으니까는 민주당에 있는 금태섭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런 사람도 당내의 비판도 조금도 못 품어준다. 이게 좋은 비난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공격하는 거거든. 거기서 진중권 같은 사람들 합세해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아주 딱 좋지 보기에. 근데 탈당했어. 자 탈당하고 나서 금태섭이 뭐라 그러면 지금 뭐 조중동에서 써줍니까 지금 안 써주지? 탈당했으니까. 탈당했으니까 아무 먹히지 않아요. 이제 민주당 사람이 아닌데 민주당 사람 아니까 민주당 욕하는 거 당연한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네. 만일 금태섭 전 의원이 예. 자신이 정말 어떤 효용 가치가 있어서 국민의힘을 도와주려면 계속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선거 때까지 계속 민주당 욕을 했었어야지. 그래야 먹혀들어가는 거지. 탈당하고 나가는 순간 끝입니다. 그 효용 가치라는 거는. 복수할 거야 하면서 점 하나 이렇게 딱 붙이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아보는 거 이런 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태섭 예. 전 의원도 뭐 지금 국민의힘 여러 후보 중에 한 명이잖아요. 예. 절대 후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사람들, 그동안 그 해경론을 장악했던 사람들이 예.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닌 사람을 예. 왜 후보를 줍니까? 정말 이 사람 나 무조건 돼. 그러면 눈물을 먹은 거 주겠지. 뭐 안철수 정도 되면. 그러면 주겠지요. 그럼 왜 줍니까 그거를? 내가 이때까지 이 당에서 얼마나 싸웠는데 굴러 들어온 사람한테 왜 줘요? 그러네.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지금 저 현역 의원이 아니고 아까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 이해운 전 의원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뭐 전 의원들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봐야 됩니까? 그 지난번에 김종인 위원장이랑 다 만났잖아요. 예. 이해운, 나경원, 다 만났어요. 오세훈, 권영세, 예, 권영세, 박진, 예, 이 차츰차츰 이름 오르내리는 또 김성태, 김성태도 있었어요. 예. 이 사람들 다 예. 후보 안 됩니다. 다 안 된다고? 다 안 돼요. 나중에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적어놓으세요. 예, 지금 다 후보 안 된대. 안 됩니다. 그럼 최종 후보는 누구예요? 자, 봐요. 예, 나경원, 예, 제가 아까 국민의힘이 안 되는 게 비호감 정당이라고 했죠. 예.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예. 그 비호감 수치를 높인 사람이에요. 되겠습니까? 오세훈, 예. 자기가 스스로 서울시장직 내려놓고 그 이후로 당내 경선이든 뭐 다른 당하고 선거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러네. 예? 예. 매번 이름만 대선 후보지. 음. 요만한 선거, 당내 선거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가 된단 말입니까? 예. 김성태. 김성태.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말하지 않는 거는 더 굴욕 아니야? 박진. 예, 박진. 예. 박진이 어디 서울에서 예. 머리 깨져가면서 이겼습니까? 강남에서 손쉽게 이겼어요. 예. 이런 사람은 어떻게 서울시장 후보로 낸다는 거예요? 그럼 권영세. 권영세. 그나마 괜찮은 사람이 권영세인데 예. 권영세는 박근혜 최측근이었어요. 아, 후보 나오자마자 그걸로 때릴 거라고 맞다. 여권에서. 그럼 뭐 이해훈은 괜찮죠. 이해훈도 마찬가지. 이해훈도 그동안 쉽게 예. 강남에서 쉽게 서쪽으로 했잖아요. 예. 이번에 동대문이잖아 지금. 경선도 또 안 됐는데 이번에 뭐가 한다는 얘기예요. 안 돼. 안 됩니다. 아니 나는 이해훈 전 의원은 최경영의 경제쇼에 가끔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사람 다 불러 모은 이유는 예. 어차피 안 되는 거. 제가 밥이나 사드릴게요. 라는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예. 진짜 한번 서울시장 어차피 서울시장 좀 어렵다고 판단하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예. 그런데 부동산 이슈를 한번 잘 잡아가지고 그거겠죠. 이해훈 전 의원도 그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고 유승민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건 다 그건 것 같아요. 부동산 이슈를 잘 잡아서 서울에서 네. 한번 이겨보겠다고 한다면 조은희 카드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은희 서초구청장. 네, 일단 예.
비호감을 내 발산할 시간이 없었어. 보이지도 않았고. 게다가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싹쓸이 할 때 여기는 지켰어요. 그렇죠. 또 본인이 지금 전략도 잘 잡았어. 무슨 청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갑자기 가만히 있는 이재명 쓱 끌어올렸잖아요. 예. 그럼 우리 언론은 보기 좋거든. 예. 이재명 욕했대 그러면 이재명 쪽에서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딱 갑자기 그 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지사급으로. 자기가 했던 전략을 잘 짰어. 밑에 구청장이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한 번도 이렇게 크게 대중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센세이션하는 것도 있고 예. 프레시한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뭐 일 잘했다는 그런 풍문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러니까. 또 여성 후보고 예. 국민의힘 내가 너무 마이가 가르쳐 주는데 조우리가 그러니까 된다. 가능성을 본다면 예.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언급한 6명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 국민 여론을 봤을 때,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조은희 정도가 나오면 이 앞에 후보들 훨씬 매력 있지. 민주당은 누가 나와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민주당은 여성 후보를 내야죠. 같이. 같은 여성 후보로 맞불러야 합니다. 근데 아까 뭐 추미애는 안 된다며. 추미애는 좀 어려운데. 예. 근데 그 박영선이 있잖아요. 박영선? 예. 너무 저 센 언니 캐릭터 아니에요? 근데 센 언니 캐릭터. 예. 박영선도 역시 비호감이 있었거든. 예. 근데 장관하고부터 예. 의도적으로 언론에 노출을 안 해요. 뒤로 빠져 있어.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부드러졌다. 예. 그리고 본인은 원래 목표가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래도 그렇습니까? 국회의원도 안 하고 예. 장관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추미애는 안 되는 이유가 예. 물론 저 반대 진영에서 싫어한다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이 후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나가면? 그렇죠. 아무도 안 한다 그런다니까? 그렇죠. 조국 추미애가 당하는 걸 봤는데 그렇죠. 그 누가 하겠습니까? 억만금을 줘도 이 사람 안 합니다. 그렇죠. 다 털리는데. 안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추미애 장관은 순장조로 문재인 정부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소벤처기업 장관 할 사람 많거든. 그렇죠.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거든. 많고. 예. 그 딱 맞는 거예요. 아. 박영선 장관 여기서 물러나서 딱 가서. 근데 아까 조은이는 프레시한 건 있지만 예. 이 중량급으로 따졌을 때는 박영선이 훨씬 중량 인사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전국구죠. 전국구니까 예. 인지도도 훨씬 높고. 예. 그럼 강남과 비강남 한번 싸워보자. 이것도 그렇죠. 되는 것이고. 아, 근데 이제 그런 약점은 있겠다. 박영선 장관도 그 상당히 부자거든요. 예. 예, 본인도 부자고 그 남편분도 부자고 그래가지고 또 강남 좌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부자만 하면 안 됩니까? 아니 꼭 저도 부자예요. 저도 부자지만 예, 그런 어떤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상한 프레임이. 아니 그 프레임을 아까 그래서 예. 아까 부동산 이용할 건데 예. 그러면 여기도 반대로 부동산 이용하는 거예요. 아. 그 서초구청에서 몇 번 구청장을 한 사람이 예. 여기 서울시장 되면 아마 강남에 집값을 더 올리려고 할 것이다. 아. 뭐 그거 한번 싸워보는 거지 뭐 그거야. 반대로 여기 이용하면 되는 거죠. 이 부동산이 아주 첨예한 문제가 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예. 예. 그리고 부동산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승산이 있어요. 있는데 선거가 내년 4월이죠. 음. 저는 올 연말 내년 1월, 2월쯤 가면 집값이 좀 내려간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은 한번 싸워볼 만한 거지. 왜냐면 지금 지난번에 낸 세제 개편안이 굉장히 센 거였어요. 예. 굉장히 셌는데 그게 언제쯤 먹힐 거냐. 예. 결론은 기준은 6월 달이잖아요. 예. 6월 달에 집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로 세금 매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전에 팔려고 길을 쓸 겁니다 아마. 어. 그래서 올 연말부터 예. 물건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음. 제 말이 틀리지 안 틀리지 한번 보시라고. 너는 정치도 잘 알고 경제도 알고 모르는 게 없어. 있으면 이렇게. 뭐 책이 아유. 나오는데 예, 제 책에 비법을 좀 써놓았긴 했는데 보실란가 모르겠다. 요즘 책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안타깝게도. 이게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개각을 하면 그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따라서 그렇죠. 서울시장 예. 여부가 가늠이 되겠네. 예. 근데 박 장관 쪽에서 서울시장 나간다는 얘기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저는 그것도 전략이라고 보고 어. 박영선쯤 되면 지금부터 말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조은이는 나간다 그래야 돼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지. 계속 인터뷰하고 막 여기 최경한테 전화해서 저 좀 출연시켜주면 안 돼? 막 해야 돼. 막 해야 되는 거고 박영선은 숨기면 숨길수록 좋은 거고. 그래 지금 말 안 하고 있는 건데. 조은이는 사실 서초구나 강남 쪽에서만 알지 강북 그렇죠. 사람들도 잘 모를 수 몰라요. 있어요. 예.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지금부터 막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조은희의 가장 약점은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예요. 경선을 통과할 수 있느냐. 예. 그래도 서울시장 하려고 오세훈 전 시장이랄지 무슨 뭐 큰 사람들이 큰 인물들이 좀 덤벼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모르죠. 뭐 그때 가서 그냥 뭐 추대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김종인의 파워가 그때까지 잘 살아 있으면은 뭐 그런 가능성이 없진 않은 것이고. 그리고 1년 프리미엄 1년이라고 하지만 1년 하고 또 현직 프리미엄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지금 당장 당 내에서 그 김종인을 흔드는 사람들 조금 생기거든요. 그걸 김종인 어떻게 넘어가느냐. 예. 김종인 파워가 있어야지 제가 말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되지 아니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예. 뭐 박주민 또 우상호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나오잖아요. 예. 박용진, 예. 박용진은 안 되고요. 근데 우상호 의원은 예. 지금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자기가 중진으로서 만일 나오면 또 국회의원직을 내던져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하고 싶어 했잖아요. 하고 싶어 했죠. 예. 하고 싶어 했는데 자신은 그 4년짜리 하고 싶어 했지. 정상적으로.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중간에 뛰어들어서 1년을 하는데 국회의원 던져야 돼. 아까 추미애 박영선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국회의원 던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더 유리한 거예요. 그거. 훨씬 유리하네. 근데 또 박주민도 국회의원 던져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플러스 우상호는 또 중진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무게감이 있거든요. 과연 내가 서울시에 지금 이 시점에 올인하는 게 중요하냐. 그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올인하는 게 중요하냐. 예. 어? 그 선거 캠프를 그렇죠. 총괄하는 그럼요. 어떤 본부장이나 뭐 이런 그럼요. 걸로. 왜냐면 맞네. 또 그 우상호는 정도 급이네. 예. 서울시를 맡을 수 있는 그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 대책본부장 같은 거. 예. 그러면 야 내가 정권을 연장시키는 게 나의 큰 사명 아닐까? 근데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좋은 명분이잖아. 그러네요. 사람들이 왜 안 나가 그러면 나가서 경선에 지금 어떻게 창피하게 이렇게 안 이래도 되잖아. 명분 딱 좋게. 이렇게 그러네요. 하겠다. 그 명분이랄지 실리랄지 모든 게 있는 사람은 박영선 그렇죠. 정도구나. 예. 근데 이게 이 선거에 나가는 거는요. 예. 본인의 의지로 결정한다고 다들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옆에서 옆에 사람들이 못 살게 굴어요. 나는 안 나가 해도 예. 하루에 한 10대 명씩 찾아와가지고 한 달을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본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쓱 바뀐다니까. 그렇구나. 그게 제가 이슈 오도독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예. 이낙연 대표는 그때 대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패착이야. 오히려. 예. 예. 그때 그냥 김부겸이 하긴 냅뒀어야. 지금 그때 대표를 해서 그냥 확 당을 장악하고 지지율을 굳건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실전만 하고 있다 지금. 당 대표가 되면서 실정하고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아. 예? 전 국민한테 주니 안 주니 이걸로 시끄러웠죠. 뭐 이거 뭐 주니 안 주니 시끄러웠죠. 지금 공수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뭐 통과 못 시키면 이것도 당 대표 책임이지 누구 책임입니까? 네, 발언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대표라는 게. 또 예.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막 해집고 다니는 것도 사람들은 다 민주당 욕해요. 민주당 욕 왜 180석이나 줬는데 가만히 냅두냐고. 결국은 그 이낙연 욕하는 거거든. 그러네. 그래서 예. 나가지 말았어야 돼. 근데 그때 나가서 지금 여러 가지 실정도 하고 이재명은 무죄 받고 올라오고 이래서 동률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낙연 대표가 고심을 했는데 예. 결론은 주위에서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나가라고 난리를 쳤을 거란 말이지.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정치라는 선택이 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네요. 쉽지 않은 겁니다. 예. 자신의 소신도 있어야 되고 고집도 있어야 되고 또 남이 이야기하는 거 경청도 해야 되지만은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결단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정경심 교수 재판 결과 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원전은 이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 이 혐의를 가지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죠. 한수원을. 예. 이게 이제 뭐 있었던 일이냐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뭐 이 경제성 평가 조작 같은 사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검찰이 뭐 수사를 할 수는 있는 사안이긴 한데 조금 좀 미묘하긴 해요. 왜냐하면 환경정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정부의 정책에
검찰이 끼어들어서 이게 사실 경제성 평가랄지 아니면은 좀 더 브로드하게 봤을 때 어떤 고리원전 1호기를 뭐 폐쇄하느냐 마느냐 이거는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 정책의 방향,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래서 트럼프가 뭐 기후 협약에 탈퇴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차원의 아주 고담적인 수준의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걸 이 검찰 정도의 하부 조직에서 건든다는 게 말이 되는지 이것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거는 예. 윤석열의 제가가 없었으면 하기 어려운 수사고 만약에 윤석열의 제가가 있었다면 저는 이건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자 도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벌써 두 번째예요. 예. 박상기 전 장관한테 가서 조국 안 된다고 했을 때부터 그건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 박상기한테 가서 조국 안 된다고 했을 때가 임명되자마자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게 이번에 두 번째인데 최 기자 말처럼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대통령 대선 되고 나서도 국정 철학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 5년, 10년, 15년, 20년 멀리 보고 하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다가 검찰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예. 그것도 아까 경제성 조작이라고 했었는데 예. 평가가 경제성, 주민 수용성, 환경성이에요. 그렇지. 감사원에서 두 개를 하지 않았어. 예. 경제성만 가지고 이 문제가 있다 했단 말이에요. 주민 수용성은 그 현지 주민들은 또 원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네. 감사원이 또 고발 사항은 또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고발 사항은 아니라 그랬는데 야당이 예. 이거 어떤 정부 공격하기 위해서 고발한 건을 가지고 예. 검찰에서 바로 덥석 물어가지고 그것도 이거 웃기잖아요. 아, 야당이- 감사원이 고발 사안이 아니라고 한 거를 검찰이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이상하네, 야당이 이거는. 다른 데다가 고발한 것도 아니고 수원지검에다 했어요. 근데 수원지검은 윤석열 최측근이 있는 곳이야. 그리고 윤석열이 그 수원에 격려한다고 찾아갔어. 대전 아니야 대전? 대전에. 대전. 죄송합니다. 예, 대전에. 예. 다시 합시다. 예. 자르고. 그러니까 야당이 대전지검에 고발한 거죠. 고발했어. 예. 대전에는 윤석열 최측근이 있어. 예. 근데 윤석열이 또 대전에 가서 격려했어. 예. 다음날 압수수색 들어갔어. 이거는 그렇죠. 나 정치합니다. 라는 손잡보고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세상에 한 정부의 핵심 정책을 그러니까요. 검찰이 와서 드수신 경우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환경성하고 주민 수용성 평가도 하지 않은 이 경제성만 평가한 건데 만일 경제성이 평가에서 문제가 있으면 이것만 보면 되지. 근데 압수수색을 동시다발로 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압수수색한 사장은 그 전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이야. 이 정책의 담당자였어요. 이건 누가 봐도 지금 검찰이 정치하는 거지. 그러네요. 그리고 이 비시 분석이라는 거는 지금 비용 이 경제성 조작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사실 제가 탐사보도 하면서 많이 다뤘던 분야라서 검사들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뭐랄까요 제가 좀 심하게 말하자면 1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0.9를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정말로. 경제성이란 그런 거죠. 예. 경제성이라는 거는 특히 이렇게 원전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원전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다 포함해버리면 경제성은 굉장히 안 나올 것이고 원전 폐기물 비용을 영국식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한국식으로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질질질 끌면서 그 시간을 그냥 두고 이거 뭐 그걸 코스트를 넣질 않으면 1이 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학자의 양심에 따른 거야. 그리고 이제까지의 뭐 어떤 식으로든 논리는 만들 수 있어요. 영국을 가지고 오든 뭘 어디를 가지고 오든 간에 미국을 가지고 오든 일본을 가지고 오든 간에. 근데 이걸 가지고 검찰이 수사를 한다는 거는 좀 웃기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나라가 에이펙을 개최했습니다. 예. 경제 유발 효과 55조 막 이런다고. 그렇죠. 뭐 55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그거 누가 개발한 건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도 대외 정책연구원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넣고 좀 많이 해주고 많이 해주는 거고 적게 해줘 예. 적게 해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코에 걸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이 문제는 이게 정부의 핵심 추진 정책 사업을 갖다가 검찰이 동시다발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저는 이 정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고 이걸 만약에 지금 제어를 못하면요. 예.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네. 공수처 만든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추천위원 지금 예. 오늘 뭐 추천했고 하는데 그것도 검찰 수사할 수 있지 뭐 압수수색 해갖고 그렇죠. 아. 고발하라 그러고 야당에다가 이거는 좀 검사...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 제가 지금. 예. 검사들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만능이고 신이다. 본인들이 모든 것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요소는 도덕적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그 어떤 고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윤리적인 가치, 환경적인 가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안들이거든요. 사회적인 사안들이고 그리고 국민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탈원전 하겠다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검찰이 법률로 재단하겠다. 이렇게 저는 보이거든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해요, 이건. 예. 너무 심해요. 마지막으로 정경심 교수 재판과 관련해서는 징역 7년 나와가지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여권 지지자들 분들 중에는. 예. 아까 제가 예. 초장에 이제 말씀드린 거 예. 김경수 재판 예. 업무방해인데 징역 2년 예.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예. 그거 고쳐야 돼? 처음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표창장 위조하면 7년 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 다른 거 15개가 다 있었잖아요. 그게 예. 그 다른 재판에서 예. 사모펀드는 조범동 씨 재판. 예.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전부 다 무죄난 거잖아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권력형 비리 아니라고 딱 결론 난 사안이잖아요. 사모펀드는 그래요. 예. 예. 그럼 뭐 사모펀드하고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뭐 딴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표창장과 관련해서 표창장 때문에 일어난 일련의 무슨 사건 뭐 증거인멸 주르륵 그냥 있잖아요. 표창장을 만들어서 예. 그걸 안 만들어졌다고 증거인멸했다 칩시다. 예. 그걸 7년 한다고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나한테 화를 내? 내가 지금 구역 안 했다니까. 그 이게 뭐냐면 자신들도 논리가 없으니까 예. 뭐 국정농단과 비슷하다 이렇게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론 재판이지. 어. 이게 마녀사냥이라는 겁니다. 이게 국정농단하고 이게 뭔 상관이 있는데? 예? 표창장 위조했다가 아니 근데 본인들도 예. 마지막에 담당 검사 그랬잖아요. 예. 변호인단이 반대 신문 막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어떤 파일에서 어떻게 조작했는지 어떻게 아냐고. 자신들이 입으로 실토했어. 우리 모른다고. 그럼 공소장에 쓴 거는 뭐야? 공소장이라는 게 뭔데? 예. 육하원칙에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렇게 해갖고 범행을 했다게 공소장 아니야? 근데 모른대. 포괄적으로 위조했다잖아요. 포괄적. 그것도 이 포괄적이란 말 언제 예. 나왔냐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하면서 포괄적 뇌물죄가 나왔어요. 그랬어요. 예. 뇌물죄 자기가 와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 예? 말도 참 잘 지어내지. 지금도 마찬가지. 이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에요. 이게 자신들이 그래서 이게 무죄가 만일 났다. 네. 무죄가 나면 검찰이 7년이나 구형을 했는데 사법부가 무죄를 줬으니까 이것은 정권과 사법부가 결탁한 거다.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최대한 구형을 때린 거예요. 그렇죠. 집행유예 사실은 법조계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집행유예만 나와도 왜냐하면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6개월 이상 살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만 나와도 검찰이 진 거다라는 게 일반적인 이제 인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형벌을 더 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선고를 만약에 집행유예 이하로 했다.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다. 그러면 검찰이 진 것이고 그 이상으로 실형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검찰이 이긴 것이다. 이게 이제 법적 일반적인 어떤 기준 판단인데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 예. 거예요. 자신들이 연인원 뭐 50명, 70명 검사 동원해서 예. 70명은 압수수색 했는데 예. 나온 게 없잖아요, 자기들도. 그렇죠. 나온 게 없으니까는 자기들도 모른다고 실토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7년을 때리면서 혹시 문제 나오더라도 이거는 사법부의 농간이다. 이런 여론을 만들고 싶은 건데. 예. 그래서 사법농단과 똑같다는 말도 그래 여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예. 이번에 또 반일 테마주 나왔잖아요. 어? 조국이 반일에 앞장서 선봉 서니까 와이프가 뒤에서는 반일 테마주 샀다. 이렇게 팔렴치하고 비도덕적 인물들이다. 이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그 바늘 테마주 해갖고 그게 법적으로 무슨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고 그것도 뭐가 바늘 테마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늘 테마주다 쳐도 30 먹었더만 30 주식 투자해가지고 30만 원. 그게 무슨 뭐 나라를 뒤집을 만한 그런 일입니까? 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모르니까 예. 전문가가 추천해주니까 그걸 산 거 가지고 30 와 그러면 내 지금 주식 투자한 거 보면 나 무기징역 살아야겠다 그러면 나는. 이 검찰이 가십거리 만드는 공장도 아니고 법과 법리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거를 또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요. 검사는 스스로 기소로 말하는 거잖아요. 구형했으면 구형 이유서로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누구한테 말하냐면 재판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판부에게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죄를 주시오. 그런데 그 내용이 법과 법리에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국정농단 유사 사건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런 파렴치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건 법과는 상관은 없어. 그리고 이 사람은 호의호식 하면서도 도덕이나 윤리를 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줘야 돼요. 뭐 이런 거잖아요. 진짜 인민재판이라고 했는데 아니 강남에 빌딩 사는 꿈이 그게 재판에서 검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 검사가 왜 얘기해 그거를? 인간의 욕망에 관해서 다 부정하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건데 이거는 이런 식의 법정이 진행이 된다면 끔찍한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예. 정답을 정해두고 지금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니까 자기가 수사를 했어. 정경심 나쁜 X. 이거 반일 테마주 투자했네 나쁜 X. 그런데 기소를 하려고 딱 보니까 예. 기소할 거리가 마땅치가 않아. 잘못했는데 수사를? 그러면 물려야 되는데 예. 자기들이 수사하고 자기들이 기소하니까 예. 자기들이 잘못됐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겨야 돼. 우겨야 되는 거지. 예. 그 재판 과정에서도 수사 잘못됐다 말 못해 계속 우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사 기소를 다르게 하라고 분리하라고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자신들은 잘못을 전혀 인정 안 하잖아요. 예. 서울시 간첩 공무원 사건 예. 그 국정원과 검찰이 조작했잖아요. 그렇지. 그 검찰 그 담당 검사 예. 뭔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 변호사 잘해요, 둘 다. 예. 반성하지 않아요. 예. 지금 이번에 그 뭐 검사들 뭐 커밍아웃이라고 댓글 쫙 달린 거 예.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최 검사가 쓴 게 있고 이문정 검사가 쓴 게 있는데 예. 이문정 검사는 뭐라고 썼냐면 예.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판결이 나왔는 이때쯤에 우리는 과거를 성찰해야 된다. 그렇죠. 자기 반성을 해야 된다. 예. 왜? 다스는 이명박이 아니라고 했던 거 USA 검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검찰이 그 이명박한테 면죄부 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BBK 특검 거기도 면죄부 줬는데 그때 특검에 파견 나갔던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 검찰에 있었던 사람 아니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국회의원, 거기 검찰총장, 당신들이 다 BBK 무혐의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왔으면 우리가 그때 수사를 잘못했습니다. 혹은 정답을 알고 있었지만 권력이 무서워서 답을 못했습니다. 반성해야지. 한 명이라도 반성한 사람 봤습니까? 근데 이문정 그 댓글 밑에 전부 욕이야. 99%가 이문정 욕입니다. 그 댓글에. 그 대한민국 검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봐 자기들이. 또 잘못을 인정하면 뭐 어떻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잘못했으면 인정해야죠. 우리 언론과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한 거 인정 안 하는 거는. 심각해요. 심각해. 정말 한심하고. 이 1심 판결을 12월 23일 오후 2시에 크리스마스 바로 전이네. 이보 전날인데 선고를 한다는데 이거 뭐 예측이 가능하겠어요? 7년 구형에? 글쎄요. 그 판사도 여러 군데를 봤을 텐데 지금 검찰이 드는 증거는 거의 다 깨진 상황이거든요. 예. 없어요. 예. 그래서 아마 뭐 재판부가 고심하겠습니다만은 진짜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면 저는 뭐 이거는 문제 없는 판결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리 7년을 구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 선고 결과가 또 조국 전 장관 재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영향 미치죠. 특히 저 사모펀드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공직자 재산 공개 관련해 가지고
이 걸려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예. 중간에 재판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는데 처음에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사사건건 부딪혔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소리 지르고 했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기피 신청하고 그랬죠. 뭐 또 이게 보직 순환도 하려니 바뀌었는데 바뀐 재판부의 성향은 글쎄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예. 뭐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만 예.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만 결국은 판사 한 명의 재량에 의해서 모든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그렇죠. 참 많이 아쉽긴 해요. 근데 이 판사님도 이제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 예. 그 이제 판결문 보면 알겠죠. 예. 알 수가 없죠. 뭐 예단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슈 오도독 예, 함께해 주신 시사평론가의 슈퍼스타 이동영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근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